안녕하세요. 인사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정혜입니다. 오늘은 2016 문법 에세이 전략 그 시작에 해당되는 오리엔테이션 시간입니다. 먼저 이 OT의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 해당 영상이 제작되는 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영상은 2025 국가직이 끝나고 그리고 지방직이 끝난 직후, 그 직후의 시점에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자, 평소와 마찬가지로 저는 2025 국가직 지방직 역시 똑같이 응시하고 입실해서 여러분 곁에서 시험을 마치고 나와서 지금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우선 영상을 찍을 수 있었지만 제가 시험장에 들어가서 꼭 확인하고 싶었고 그리고 검증하고 싶었던 논리가 있었습니다. 그것까지 직접 눈으로 모두 확인하고 직후에 나와서 제작하는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어쩌면 문법이라는 파트, 고전적인 파트인 만큼 타성에 젖어서 기존에 공부했던 방법대로 그대로 공부하시려고 작정하신 여러분이 계신가요? 제가 시험장에서 직접 눈으로 확인한 인혁차가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 그리고 시험의 논리에 관련된 이야기 차곡차곡 정성 들여 여러분에게 해당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저 선생님 섭전력 이미 들으려고 정했는데요. 네, 정하셨어도 저랑 같이 여러분의 귀한 시간이 투자될 커리큘럼의 단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공부하고 그리고 어떤 방향을 가졌을 때 반드시 이길 수 있는 문법 공부가 될 수 있는지 경청 부탁드립니다. 우선 먼저 문법 섭전략 단계로 한다면 기본 단계. 자, 우리가 시험을 향해서 달려가는 단계를 그림으로 보실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먼저 자, 합격까지 가는 길은 시작, 기초, 입문, 기본, 문제풀이 가지고 마지막에 피니시 라인까지 우리는 힘차게 달리기 시작합니다. 자, 문제풀이에 들어가기 직전에 해당되는 시점, 이 시점, 요 기본에 해당이 되는 단계가 바로 섭전략, 독해, GS 전략입니다. 자, 우리 기본이라는 말이 정말 기본적인 거 아니야? 아니요. 자, 문제풀이라는 본격적인 테스트에 들어가기 앞서서 달리기 시작하는 시점이 이 시점이고 시험이 원하는 논리를 전략적인 사고를 통해서 익히는 그 기본적인 단계라는 뜻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그런 기본이 아니라 수험의 논리에서 기본. 그래서 많이들 우리 새로 공부를 시작하시는 또는 베이스를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이 이 쌉 전략과 GS 전략의 오픈을 기다리고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시간이 투자가 돼야 될 거고 에너지가 투자가 돼야 되려면 우리는 정확한 방향성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강의를 선택하실 때 많이 보시는 합격 후기, 수강 후기를 통해서 강의를 선택하셔도 좋습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남겨주신 다양한 합격 후기 그리고 수강 후기들을 통해서 아, 선생님 저는 이 강의가 저한테 맞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성적이 잘 나온다고 하는데요. 합격했다고 하는데 저 이 강의 듣겠습니다. 이렇게 결정하시는 것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말 속에서 진짜 여러분이 챙겨야 하는 것들 그리고 핵심 정신이 어디에 있는지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씩 설명을 드리고자 준비한 시간입니다. 이 합격 후기, 수강 후기 속에서 반복되게 나오는 문법 쌉 가능했어요. 이 김제 진짜 좋아요. 저 문법 3초 컷에 풀었어요. 라는 이야기들이 어떤 근거로부터 나오는 것들이고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효용을 줄 건지 화면을 보고 계신 여러분에게 어떻게 피부에 와 닿을 건지 제가 제작자로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음식점을 갔는데요. 이렇게 붙여져 있었어요. 근데 이게 저한테 너무너무 기억에 남아서 여러분과 공유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손님이 좋은 재료를 못 알아보면 주인은 좋은 재료를 절대 쓰지 않습니다. 어떤 음식점이었는데요. 저는 이 말이 되게 잊혀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 나누기도 하는 건데요. 손님이 좋은 재료를 알아보지 못하면 주인은 절대 좋은 재료를 쓰지 않습니다. 이 말이 가지는 의미, 여러분은 어떻다고 느껴지세요? 저는 이 말을 지금 다시 한번 되뇌이는 것만으로 지금 여기 소름이 쫙 끼쳤어요. 저는 컨텐츠를 제작하는 제작자예요. 여러분이 보시는 건 선생님 강사이고 그리고 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연구하고 분석하고 연구원들과 끝없이 토론하고 논의하는 컨텐츠 제작자예요. 제작자의 입장에서 또 똑같이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는 공부가 어디를 근간으로 어떻게 방향을 흘러가는지 여러분이 챙기고 여러분이 매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면 강사들은, 가르치는 사람들은 노력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준비를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끝까지 경청해드리고자 부탁하는 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어떠한 재료로 어떻게 여러분에게 음식을 만들어 드릴지 제가 지금부터 하나씩 제작자의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 부탁드립니다. 시험이 원하는 논리 전략을 한 번 더 우리는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인사혁신처는 시험의 주관 그리고 운영을 하는 주체입니다. 시험 직전 기조전환 발표에 관련된 걸 영상으로 한 번 더 제작해서 배포한 바가 있습니다. 그 영상 속에 문법과 관련된 부분을 캡처했고요. 함께 보시죠. 어법의 이해 및 활용이 중요하다. 말 그대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작은 글씨, 글의 맥락 속에서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험장에 들어가면서 한 번 더 검증하고자 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어법을 맥락 속에서 출제한다? 어떻게? 라는 부분에 대해서 눈으로 한 번 더 크로스 체크까지 마치고 영상으로 여러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실제 문제를 봤었을 때 국가직과 지방직 맥락 속에서 이렇게 출제하고 있습니다. 즉 빈칸 한 문항, 밑줄 두 문항, 빈칸 한 문항, 밑줄 두 문항. 글의 맥락을 확인해야지만 맞출 수 있는 문항들을 포진해서 단순하게 어법성 판단에 암기에 집중하지 않고 글에 대한 이해까지도 문법 문제에서 묻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한 번 더 검증하고자 했던 내용 중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국가직과 지방직에서 나왔던 이 문항을 기준으로 공부를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인혁처가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출제해서 내보낸 문제는 6문제. 그리고 1차, 2차 문항까지 하면 총 12문제가 됩니다. 그럼 그 12문제를 기준으로 자, 공부하되 데이터베이스는 그보다 더 풍부하고 정확하게 이렇게 잡아서 움직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데이터베이스는 11개년 기출 데이터를 100% 분석해서 이걸 다 공부한다? No. 공부 범위를 무한정 늘려서는 안 됩니다. 이걸 싹 줄여서 지금의 방향성에 맞는 문항들의 데이터를 정리하고 실제 지금의 시험 문제 형태로 여러분이 맥락 속에서 파악할 수 있는 어법 문제로 그 범위를 정확히 한정해야만 합니다. 그게 제가 보는 좋은 재료이고 그 재료를 기반으로 공부하는 게 정확하게 이기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특징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자, 시험의 데이터 먼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쉽게 파이 차트를 준비했는데요. 전체에서 구조 맥락형이 64%, 그리고 암기형이 36%입니다. 자, 그러면 구조 맥락형 중심으로 공부하면 되겠네요. 오케이, 맞아요. 간단하게 보면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더 주목해야 될 사실은 정답이 어디서 나왔느냐입니다. 정답은 바로 여기. 이 부분 구조 맥락형에서 나왔습니다. 구조 맥락형, 즉 우리 SAB 전략에서 보면 S급과 A급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거죠. 자, 그러면 선생님 이 64%에 집중해서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네요 라고 생각한다면 오케이, 좋은 생각. 그런데 그 좋은 생각을 더 획기적으로 좋은 생각을 바꾸는 방법을 제가 빗대서 좀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에게 64%는 공격 포인트예요. 공격 포인트. 그리고 우리에게 36%는 수비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어떤 경기에서 성적을 내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는 먼저 공격을 통해서 득점을 해야 되고, 그리고 수비를 잘해서 실점을 막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점수가 크게 만들어지고 그게 결국은 이기는 논리가 되는 거죠. 자, SAB 전략도 쉽게 말하면 공격과 수비, 공수가 같이 들어가는 전략입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학생분들에게 빗대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공격 포인트, 점수가 나게 합니다. 수비 포인트, 점수를 잃지 않게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이야기할 문법 SAB 전략은 빗대어서 공격과 수비라는 멘트를 써가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확실한 공격, 그리고 정확한 수비. 그게 함께하는 게 문법 SAB 전략입니다. 자, 문법 SAB 전략을 통해서 선제 공격 그리고 완벽한 수비를 위해서 꼭 필요한 매트리얼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컨텐츠 제작자이자 그리고 책을 제작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수업 시간에 사용할 이 매트리얼, 교재인 SAB 전략, 이걸 통해서 진행하는 강의인 만큼 여기 있는 실체를 가지고 어떻게 강의가 진행되고 여러분의 시간이 어떻게 투여될 건지 구체적으로 눈으로 바로 보실 수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우선 세 가지 것들에 집중해서 운영이 될 겁니다. 첫 번째, 빈출 SA급 구조 맥락형 중심으로 공격을 할 예정입니다. 즉 SAB, 즉 저희 교재 이름이 SAB인 건 S급, A급, B급. 그 중에서 SA급이 바로 공격형 구조 맥락에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그거에 집중해서 점수를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 B급, 버리는 문법이 아니라 자, B급은 암경이 많이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자, 범위를 늘리지 말고 기출 범위 내에서 수비용으로 확실하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시험장에서는 저도 늘 시험장에 들어가지만 떨려요. 매해 들어가지만 떨려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이성적인 과정을 통해서 분석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럼 고로 우리는 전략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바로 적용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여기 이 쌉 전략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구현해드리고 싶은 세 가지, 공격, 수비, 그리고 충분한 훈련. 이게 제가 보여드리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정신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아가는지, 그리고 왜 우리 교재 이름은 SAB인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10여 개의 데이터를 자,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보게 되면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우선 S급 문법이 있죠. 그리고 그걸 감싸고 있는 A급 문법. 그리고 저 변방에 가끔 자, 가끔씩 튀어오르는, 그러니까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여기저기 B급들. 문법은 그림으로 그려서 포진하자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것에서 어떻게 공부에 시간을 투여해야만 하는 걸까요? 바로 여기 S와 A급이 바로 우리에게 공격 포인트인 만큼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SA에 집중, 그리고 B급에 해당되는 것은 수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암기가 필요한 부분을 최소한으로 잡아서 준비하고, 그리고 혹여라도 내 발목을 잡을지 모르는 B급 문법도 우리는 시간을 투자해서, 일정 시간을 투자를 해서 진행합니다. 그래서 내 점수나 직렬에 따라서 선생님 저 S급만 해도 돼요? A급만 해도 돼요? 이런 질문하십니다. 오케이, 가능합니다. 내 직렬이 원하는 점수, 내가 목표로 하는 그 점수에 따라서 자, S급, A급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러나 난 완벽하게 선생님 수비에도 빈틈을 보이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한다면 SAB 그대로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이 SAB를 실제로 저희 교재에서는 이렇게 S급, A급, 그리고 B급, S급으로 눈앞에 가시적으로 보실 수 있게 준비됐기 때문에 진짜 공격용 포인트와 수비용 포인트를 여러분이 가시적으로 구분하실 수 있게 될 거고요. 실제 이게 목차라면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봐야 되겠죠. 우리가 시험장에 들어가서 분석할 시간이 없어요. 고로 전략을 몸에 완벽하게 밴 상태로 그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단서, 풀이 전략 적용, 그리고 정답 도출이란 이 과정이 몸에 밴 듯이 한 번에 일괄적으로 떨어져 나와야 돼요. 이게 연습이 되고, 그리고 시험장에서 과정을 최소화했었을 때 여러분이 항상 하는 말, 선생님 3초 컷이요, 1초 컷이요, 이게 진짜 되네요 라는 말씀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게 결과만 봤었을 때는 우와 신기하다, 나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마음만 잡수시고 계신가요? 과정이 있습니다. 모든 결과에는 과정이 있고 그 과정이 손바닥 뒤집듯이 아무 노력도 안 해도 된다라는 말씀 차마 저는 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과정까지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과정을 제가 말씀드리니까 저는 공부 안 하려고 했었는데 조금만 하려고 했었는데 혹시 그런 마음 잡수셨다면 우리 마음 돌려서 이 딱 세 과정은 제대로 해보자고요. 단서, 풀이 전략 적용, 그리고 정답 도출. 자, SAB 전략 교재 안에 있는 내지 실제 페이지에 해당됩니다. 자, 여기 서머리 파트 A급에 해당되는 유도부사 구문의 전략 파트에 해당되는 윗부분, 그리고 아래쪽에 해당되는 솔루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여러분이 실제 교재에서 마주하게 되는 페이지. 그러면 이 부분이 우리가 단서를 잡을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어져 있는 거고, 그리고 문제를 보았을 때 내가 어떻게 이 단서로 적용할 것인지의 전략이 정리되어져 있는 파트가 바로 이 파트입니다. 그러면 단서, 그리고 적용할 전략, 단서, 그리고 적용할 전략. 그러면 직접 정답까지 도출해 봐야지 진짜 느낌을 알겠죠? 자, 문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년도 지방직시험,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보고 왔던 그 시험 문제 맞습니다. 그 시험 문제에서 여러분들 이 정답 바로 들어갈까요? 자, 볼게요.
여기에 있는 이 there를 보자마자 단서. 단서. there 단서. 왜? 여기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there 있잖아요. 단서. 자, 그러면 이 단서가 보이는 순간 어떻게 하기로 했죠? 따단 이 부분. 자, 해당되는 단서가 나왔을 때는 수일치를 체크해라 라고 명료하게 제시가 되어져 있죠. 그러면 이 전략을 바로 적용해 보는 거야. there 나왔는데 수일치 봐야지. on이네, 한 개네, were가 아니네. 이건 뭐지? was네. 정답 도출 끝. 이거예요. 이 과정이 얼마나 걸릴까요? 1초 컷, 2초 컷, 3초 컷. 이런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단서, 발견, 전략, 적용, 그리고 정답 체크. 그러면 3번, 이건 정답 3번입니다. 이게 바로 공격 포인트예요. 실제로 SA급이 가지고 있는 힘은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이걸 보자마자 이게 가능하죠. 저희 현장에서 수업 듣는 학생분이 계신데 그 학생이 3개월 남짓한 시간에 이번에 시험장에 들어가서 지방지구 90점을 맞아가지고 왔어요. 저도 너무 신기해서 그 친구랑 인터뷰를 진행했어요. 가능했던 이유, 선생님 저희 시험 전에 이거 배웠잖아요. 저 들어가자마자 보여서 바로 맞췄는데요. 공격 포인트. 공격 포인트는 그런 거예요. 자, 이거 단서. 그리고 적용, 정답. 이 과정이죠. 이 과정을 여러분들은 연습해 가는 거죠. 그걸 저랑 같이 이 SAB 전략을 통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파트, 단서를 보고 전략을 적용하는 이 파트가 있는데 그러면 실제 여러분들이 연습할 수 있는 문제는 두 가지 패턴으로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그것도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페이지 아래쪽에는 바로 확인 문제라고 해서 내가 배운 개념들을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선택지형, 즉 AB 선택지형 문제가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이 선택형 문제는 결국은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풀 수 있게 해주냐? 바로 이거죠.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역시나 지방직 그 직후에서 나왔던 그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인데 선생님 이건 지금 선택형이 아니잖아요, 선생님. 이거 공부하면 여기에 적용되는 건 맞습니까? 맞습니다. 왜? 해당되는 문제를 풀 때는 먼저 선택지 분석이라는 과정을 한번 겪습니다. 이것도 역시 SAB 전략에서 이런 거 함께 합니다. 자, 그러면 선택지 과정을 통해서 해당되는 문제는 정동사냐, 준동사냐의 문제가 됩니다. believe, believed, believing, believes. 자, 동사 그리고 동사의 가능성, 과거 동사 또는 과거 분사, 그리고 현재 분사 또는 동명사. 결국은 정이냐 준이라는 걸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그렇게 체크를 하는 게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는 결과적으로는 뭐가 남느냐. 자, 이 자리가 문장에서 동사 자리가 아니라는 건 우리가 금방 알아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동사 자리가 아닌 것을 설명 지금 바로 할까요? OT인데? OT니까 이건 제가 조금 참았다가 본 수업에 하도록 할게요. 자, 저랑 공부하면 금방 알아요. 여기 들어가는 건 정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얘와 얘의 가능성은 사라진다. 결과적으로 ED냐 ING냐, 즉 현재 분사냐 과거 분사냐의 문제가 되는 거죠. 현재 분사냐 과거 분사냐 그렇게 택 2를 한다면 결과적으로 이거는 believing이냐 believed냐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연습을 어디에 해요? 여기서 하는 거죠. making이냐 made냐 또는 asking이냐 asked냐, asking이냐 asked냐.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은 이 빈칸형 문제를 풀기 위해서 선택형 문제로 연습하는 단계를 가지면서 다져나가는 거죠. 준비가 되셨을까요? 그래서 바로 확인 문제는 이렇게 빈칸형 문제를 위한 기본 단계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바로 확인만 있을까요? 바로 확인이 끝나고 나면 바로 기출 변형 OX가 있습니다. 자, 11년치 핵심 데이터에서 아무 문제나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출제 기조와 방향성을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런 문항들만 담아서 OX로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밑줄이 쳐져 있죠. 이 밑줄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기출변형 OX로 풀이 전략을 적용해서 완벽하게 못 박아주고 그리고 밑줄형 문법 뚜둔 이거죠. 이 밑줄형 문법에 적용을 하시는 겁니다. 즉 얘네들은 번호가 붙어있고 얘네들은 번호가 붙어있지 않습니다. 그 차이인 것뿐이죠. 자, 그러면 충분하게 단락별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그리고 그걸 시험장에서 마주했을 때 우리는 몸에 배어있는 전략이 있어요. 이게 나왔을 땐 말이야. 이게 나왔을 땐 말이야. 우리만의 가지고 있는 그 전략을 적용만 하시면 끝이 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이 단서를 찾고 솔루션을 보고 난 후에 그리고 밑줄형, 그러니까 선택형 문제를 통해서 밑줄형, 빈칸형에 대한 대비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기출 변형의 밑줄형을 통해서 진짜 밑줄을 공부하는 이 단계를 겪게 됩니다. 자, 그러면 틀릴 수가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
여러분들이 많이 해주시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선생님 교재 너무 좋고요. 강의 너무 좋은데 이거 제가 너무 시간이 없어서 외우지를 못해요. 또는 제가 공부할 시간을 따로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은 어떻게 외워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질문 많이 주시거든요. 자, 저희 연구팀이 익힘지를 통해서 여러분의 복습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익힘지를 제작할 때 가장 크게 저한테 역할을 했던 건 여러분의 수강후기 그리고 저희 연구실에서 학생의 눈높이로 바라보는 저희 연구원분들 때문인데요. 실제로 아무리 좋은 자료 그리고 아무리 좋은 책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활용해야 되고 어떤 부분은 어떻게 외워야 될지에 대해서 막막하게 느끼시는, 즉 공부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그런 에너지는 많은 그런 여러분들이 계시다라는 말씀을 우리 연구실에 있는 직원분들, 그중에서도 제가 정말 사랑하는 저희 실장님은 여러분과 똑같은 수험생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도 작은 점수부터 시작해서 만점에 이르는 과정을 저랑 같이 겪었고, 그리고 제가 스카웃에서 지금은 저희 연구실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분이 가장 여러분에게 익힘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저 OT 지금 출발하기 전에 간곡하게 말씀하셨어요. 실제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파트가 바로 이 부분, 단서를 찾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단서를 찾기 위해서는 내가 이 부분이 암기가 되어져 있어야지 시험에서 1초 컷으로 바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막상 지금 이 별표가 쳐져 있고 형광펜이 쳐져 있는 건 기출이에요. 시험 한번 나왔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나열한 게 아니라 이렇게 눈에 띄게 해드렸는데 그래도 이걸 어떻게 다 외우지? 깜지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지 마세요. 바로 여기. 자, 익힘지 포인트별 꼭 챙겨야 할 내용의 테스트를 할 수 있는 복습 자료입니다. 강의를 수강하고 익힘지를 풀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복습을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우리 수험생분들 하신 자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희 연구실에서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해당은 제가 수업 시간에 파일을 통해서 여러분 온오프 모두 제공을 하는데요. 여기 지금 비어있는 자리 보이십니까? 여기 비어있는 자리에 손글씨 추가된 거 보이십니까? 제가 한 글자만 놔두고 T만 놔두고 A만 놔두고 W만 놔두고 여러분에게 꼭 외워야 될 부분에 구멍을 뚫어드립니다. 그러면 해당 구멍을 여러분들은 먼저 강의를 통해서 듣고 복습하고 이 자리를 채워 나가시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틀렸다 그러면 다시 한번 채워 나가시는 거죠. 10장이고 100장이고 여러분이 충분히 암기하고 내 것으로 만드실 수 있도록 자료는 제공합니다. 자, 이 자료는 여러분의 눈높이에서 꼭 필요한 익힘지 자료입니다. 자, 수강후기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그 익힘지, 쌉 전략의 익힘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단계의 저의 커리큘럼에는 그래서 복습 자료가 나가고 그게 바로 시그니처가 익힘지, 쌉 전략의 익힘지는 바로 이것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공부하시는지 아시겠죠? 자, 현재 시험의 기조와 방향성에 대한 분석, 그리고 그걸 담고 있는 정제된 데이터, 그리고 정확한 강의와 복습까지 쌉 전략이 여러분에게 구현하고 보여드리고자 하는 방향성입니다. 자, 연간 무휴로 작업합니다. 저희와 저희 팀은 그리고 시험 입실 그리고 타당성 검토, 자, 저와 저희 연구팀의 몫입니다. 정확한 팩트 체크, 치밀한 분석을 기반으로 정확한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저 준비된 길을 저와 함께 걸어가시면 됩니다. 그 끝에 우리가 원하는 자리에 함께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드리는 메시지입니다. 단순하게 여러분 공부하세요 하고 뒤에서 딴짓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보이는 화면 그 건너편에서 더 많은 시간 연구하고 준비하고 치밀하게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장까지 같이 입실하도록 하겠습니다. 26년도 시험, 그곳에 여러분이 합격하는 그 자리에도 끝까지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자 하자 했던 쌉 전략에 대한 OT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작지 않은 시간인데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립니다. 단순하게 타성에 젖은 문법 공부가 아니라 정말 이길 수 있는 공부, 그리고 그게 나에게 전략이 될 수 있는 영역이 문법이 될 수 있도록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성정이었습니다.